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삶과 완전히 연결된 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름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보면 감사일기를 써라, 매사 삶에 감사해 해라 이런 말 많이 듣죠.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아니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라? 주변에서 감사할 일이 없는데, 그리고 감사하지도 못하게 만들잖아. 그리고 감사일기? 그거 쓴다고 달라져?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래, 나 감사하며 살겠어, 혹은 와,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다니 난 진짜로 신께 감사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게 삶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기는 힘들죠. 주변에서 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내 작은 실수 하나에도 감사는 쉽게 사그라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감사가 무엇이고 감사를 왜 해야 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를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모두 제 경험에서 비롯된 거니까요. 편하게 한번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시듯이 감사한다 라고 말을 하면 보통 만족스러운 일이 있을 때 감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아시는 그런 기쁜 일, 기쁜 사건 속에서 서로 간에 그런 감사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더 크게 불어난 그런 감사와 사랑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존재함을 자각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니까 바로 패스할게요. 우리가 보통 힘든 일을 겪고 어떤 시련 속에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보기가 매우 드물죠. 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제 경험상 저는 그런 흐름 속에 있을 때 마치 높은 곳에서 저를 바라보듯이 관조합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의 질서 속에 있는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 나를 넓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고통과 시련을 어떤 의미, 그리고 그런 고통을 겪는 나를 허용한다 라는 관점으로 전환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부족했던 것, 지금 내게 닥친 이 시련, 고통을 내 부족했던 것을 채울 기회로 보게 됩니다. 내 목표를 성취한 층위에서 살아가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목표에 도달한, 층위에 도달한 자신의 그릇, 그리고 지분의 그릇을 비교했을 때 과연 같을까요? 아니면 고통과 시련 속에서 그릇이 확장되고 그 결과 어느 정도의 크기에 맞는 그런 그릇에 도달했을 때 가능한 걸까요? 지금의 이 시련, 고통은 마치 이 온 우주가 내가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그릇을 확장시켜주는, 내 부족한 점을 너 스스로 채워 라고 말하는 신호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돈을 정말 많이 벌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번 예시를 들어보죠. 분명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성공을 하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실패하잖아요. 근데 이 실패 속에서도 분명 누구는 다시 재도전을 하고 누구는 거기서 아예 포기해버리죠. 여기서 감사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정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금의 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빤디 포기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훨씬 확장할 수 있고 훨씬 수익성이 좋은 그런 사업으로 시작해라, 이런 어떤 신호,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빠르게 이 사업을 실패했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안목을 키우기 위함, 이런 본인만의 노하우를 쌓기 위함, 이렇게 보고서 본인의 지금 겪는 시련, 고통 속에서의 감사함, 그래서 마이너스 사건에 당장에 내가 화내고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마이너스 사건으로 억울해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낀다기보단 성장의 기회, 그리고 감사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비논리적 우주의 법칙입니다. 지금 얘기할 건 제 실제 경험담인데요. 제 아는 사람이 고등학생 시절에 일요일 저녁에 친구들과 놀러 어디를 갔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교회를 빨리 가라고 했는데 왜 친구들이랑 놀고 있냐고 하면서 제 아는 지인을 붙잡고 같이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갔다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 가게가 화재로 인해서 같이 놀던 친구들이 전부 화를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봐야 할 게 있어요. 당장에는 나한테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고
마치 세상이 나를 악의적으로 대하는 것 같고, 난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어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통로, 이상적인 길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건, 이런 일들이 닥친다는 거죠. 당장 그 상황을 보면 원하는 목표와는 반대로 좀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훨씬 더 유리하게 되기 위한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우주의 법칙이 일어났다 라고 보고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사건에 대응하는 것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보다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더 큰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인간의 인지고는 알 수도 없고 모든 것을 해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당장은 내가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비논리적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내가 불리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그런 지금 당장에는 상황일지라도 결국에는 그게 나를 더 좋은 목표, 내가 원하는 목표의 지름길로 가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불합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상적으로 잘 풀리게 되겠지만 그건 미래의 일이고 지금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다, 불합리한 일이 아니다, 그것을 미래 시점이 아니라 지금 알고 삶에 감사하는 거죠. 네 번째는 해소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삶의 무게 그리고 삶의 책임,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을 영원히 무겁게 가지고 살아야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삶의 무게와 책임, 어떤 죄책감마저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무거운 이런 무게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삶 자체가 마치 어두워지는 느낌, 그리고 이런 무게와 책임에 짓눌려 강박이 생기는 이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겠죠. 오히려 훨씬 밝고 또 의미 있게 본인만의 이런 책임과 무게마저 의미와 관점으로, 죄책감마저도 본인만의 삶의 어떤 의미 있는 삶의 관점으로 전환해서 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에 넣는, 그리고 마이너스 사건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비논리적, 비합리적인 우주의 법칙, 마지막으로 해소, 이 네 가지 왜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라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95%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감사가 중요하다, 감사일기를 써라, 우리가 머리로 확실히 이해했는데 왜 삶에 적용하지 못할까요? 그건 본인의 잠재의식에까지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의식이 아니라 잠재의식을 바꿔야 해요. 그러면 잠재의식을 어떻게 바꾸냐? 그 방법은 반복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일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심상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 훈련을 통해서 잠재의식에 감사하는 태도, 그런 감사하는 삶의 방식이 각인된다면 힘든 일이 생겨도, 어떤 비논리적인 일이 생겨도 그냥 무의식적인 자동 반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체성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나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건 사실 역설적으로 나는 지금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아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정말로 잠재의식에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각인됐다면 이미 그런 사람의 태도와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살려고 하는 본인만의 바이브가 나오겠죠. 어떤 기분 좋은 일, 기분 좋은 사건이 있을 때만 감사해야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자 태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심상화, 감사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로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훈련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서 살아가면 뭐가 좋은데? 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네 가지 이유 말고도 또 무엇이 있느냐 하시지만 내면이 그렇게 변하더라도 현실이 180도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네 가지 감사해야 하는 이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표면에 있는 것들이고요. 심층에서는 세상이 나를 정말 긍정적으로 대하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좋은 건가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현실은 마음의 작용이니까요. 그렇게 잠재의식이 변하고 본인이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방식으로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경험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막아서는 일도 거의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경험을 할 때 경험의 질이 달라지고 또 에너지가 달라지고 마치 나라는 사람의 존재 전체가 감사함이 되는 거죠. 결국 그러면 감사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해줌으로써 스스로를 더 깊이 자각하게 만드는 힘, 그리고 내가 더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